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46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세계 문화살롱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세계 문화살롱이기 때문에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동성간 결혼 얘기인데요.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간 결혼이 법제화됐다 이런 소식이죠. 지난 22일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특별법에 서명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24일 하루 만에 526쌍이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 법제화된 당시에도 굉장히 뉴스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대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성혼이 법제화가 된 건가요? 일단 대만 법원이 지난 2017년 5월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평등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2년 안에 대만의 국회격인 이제 입법원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원이 만약 2년 이내에 이제 입법 절차가 이루어져서 어떤 법적인 대안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동성 결혼을 희망하는 예비 부부가 법적 부부가 되는 절차를 그대로 밟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단서 조항도 달았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네. 그런데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 투표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것 때문에 또 이것도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2018년에 이 법원 결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성결혼 법제화를 막기 위한 국민투표를 주장을 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해 11월에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을 개정할 것인지 또 민법 이외의 방식으로 동성혼을 보장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묻는 이제 투표가 이제 실시가 된 건데요. 네. 이때 민법을 그대로 투자라는 쪽, 즉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쪽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 이 민법 이외의 방식으로 또 동성혼을 보장하자는 한 이것도 사실은 국민투표에서 가결이 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 정부 입장에서 민법을 그대로 두되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동성 결혼 법제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기로 하고 이것과 관련한 논의를 이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것이죠. 네. 이 법적인 부분이라 조금 어려운데요. 민법을 고치는 방식하고 특별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민법이라는 게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대개 문화권에서 결혼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결합을 이제 전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법의 경우에도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제 이 서술해 놓은 그런 법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민법에서의 해당 조항, 즉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라는 점, 이 부분을 고치면 곧바로 동성혼의 경우에도 보통의 혼인 관계가 똑같은 관계로 그냥 기존에 있는 혼인 제도 안으로 편입이 그냥 되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법을 별개로 만들게 되면 이것은 동성혼에 관한 또 다른 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있는 조항 하나하나가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협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에서도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제 장기간의 어떤 밀고 당기는 이런 논의 과정이 또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 과정을 거친 끝에 입양과 관련된 부분 일부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결혼 상대가 외국인일 경우를 제외를 하면 이 동성혼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거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특별법이 이제 이번에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어찌됐건 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2018년에 이제 진행이 됐던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지방선거하고 또 하필이면 또 함께 실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때 실제로 집권당인 민진당이 이제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이 민진당이 20년간 지켜온 텃밭이다 이렇게 이 평가를 받았던 가오슝을 빼앗는 이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선거였는데요. 이때 이제 패배 원인이다라고 지적이 된 것이 차이잉원 정권이 경제적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동성혼이라든지 동성혼 법제화라든지 탈원전 이런 것들과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또 추진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 또 분명한 어떤 탈중국화 정책을 밀어붙인 게 일종의 역풍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총통 입장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쭉 밀어붙인 것이니까 참 뚝심이 대단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안에 서명하는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뭔가 마음이 남다른 이런 일이 일어나면 꼭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뭐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차이잉원 총통도 페이스북에 이 법안에 서명한 날에 자기 이제 소회를 올렸는데요. 많은 이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랑의 깃발 아래 다시 뭉치자 뭐 이런 낭만적인 이런 얘기도 썼는데요. 하지만 반대파들은 뭐 이렇게 쓰든지 말든지 새 총통을 뽑아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동성혼을 다시 불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제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시끄러운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벨기에라든지 뭐 스페인, 노르웨이 이런 유럽 국가들의 상당수가 지금 시점에서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이고요. 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동성혼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의 경우에 이제 2005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동성혼 법제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또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또 이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모두 마찬가지인데 각 주별로 이제 각각의 다른 체제를 갖고 있고 또 해당 주에만 적용되는 법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별로 좀 이 동성혼 법제의 어떤 내용이나 정도가 좀 달랐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2003년에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해서 각 주별로 이제 동성혼을 쭉 허용하는 이런 추세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 6월 달에 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로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형태로 이제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로는 영국이나 이제 멕시코 등을 또 추가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동성혼을 법제화한다라는 큰 맥락에서는 같지만 시민 결합이라는 좀 더 절충적인 형태를 채택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결합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앞서 대만 논의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기존의 결혼 제도에 동성혼을 곧바로 이제 편입시키는 것 대신에 일종의 이 동성혼을 사실혼 관계의 어떤 특별한 형태로 인정하는 걸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가 이런 이제 일들이 화제가 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동성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해주고 이 증명서도 발급을 해주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병원 이용 등의 어떤 과정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만도 이 어떤 그 특별법을 따로 뒀다는 점에서 시민결합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대만이 좀 특이한 게 이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시민결합을 채택하는 거냐 이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논쟁에서 우리는 시민결합이 아니고 이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거다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좀 시민결합의 어떤 이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성혼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만 외에 아시아에서 또 동성결혼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나라 중 하나인 태국의 경우에는요. 시민 동반자 관계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동성 부부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혼인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고 또 아이를 입양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불가능한 그런 제한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뿌리 깊은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결혼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결혼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뭐 동성혼을 뭐 인정한다, 법제화한다 이렇게만 바꾼다고 해서 또 모든 제도가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제도의 충돌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미국의 경우 결혼한 동성 커플의 자녀의 국적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동성 커플이 결혼하는 경우에 대리모에게서 이제 자녀를 얻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는 혼외 출산으로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부모가 최소 5년 연속 미국에서 거주한 시민권자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미국 국적을 이 아이가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 있다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해외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 이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또 생물학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이민법의 규정을 이제 또 받게 되는데 만약 동성 커플
커플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고 이 외국인과 이제 자녀가 생물학적으로 단일하게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미국 국적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또 하나의 차별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최근 들어서 또 특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적 부여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적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한 반대 논리도 여전히 좀 크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연적으로 자연의 어떤 섭리를 거스르는 거여서 혼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논리로부터는 이제 종교의 어떤 그런 법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또 이성 간에 결혼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기준이라면 이런 경우도 또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제기가 되는데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현실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의 논리를 먼저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배우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목소리에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명인들 중에서도 이 동성간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이 가수 엘튼 존의 경우가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일 건데요. 네. 제가 뭐 얼마 전에 킹스맨 2편의 영화를 보니까 아예 이런 어떤 그 동성혼을 선택한 사람의 컨셉으로 이제 출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 엘튼 존은 2014년에 파트너인 데이비드 퍼니시하고 결혼식을 올렸고 2010년과 2013년에 대리모를 통해서 또 아이를 얻은 것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 자리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로 유명한 신시아 닉슨의 경우에도 2012년에 동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려서 또 유명하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뭐 정계 진출 이런 것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토크쇼 진행자 앨런 드제네러스의 경우에도 2008년에 배우 포티아 드로시하고 이제 동성 결혼을 한 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혼을 위해서 아예 동성혼이 허용된 국가로 건너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최근 외신에 의해서 이제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의 손자인 리완우가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동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사실도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 리완우의 아버지이자 리콴유 전 총리의 차남인 리센 양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리콴유 전 총리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기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된 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싱가포르가 형법을 통해서 아예 동성간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은 좀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좀 정치적 상징성이 큰 리콴유 전 총리의 손자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변화의 계기가 있을 수가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결혼을 시도해서 화제가 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2013년에 김조광수 감독이 파트너와 공개 결혼식을 올려서 또 화제였죠. 네. 이후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구청 측은 헌법을 근거로 해서 이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김조광수 감독이 법정까지 가져갔는데 결국 이제 각하되고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커플은 2014년에 자신들의 결혼 준비 과정을 마이 페어 웨딩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 오늘은 이제 세계문화 살롱인데 이런 국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또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20주년을 맞는다고 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이런 뉴스도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법제화된 만큼 관련 결혼 문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